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요. 원쓰리 부타다인 이게 이제 어떤 운송오비타를 사용하냐면은 SP2 운송오비타를 사용하면은 이제 신흥오비타를 다 설명하고 P오비탈이 남겠죠. 그래서 4개의 P오비탈 가지고서 MO를 하게 되면은 4개의 MO가 나오겠죠. 전자는 어디까지 채워지냐면은 이제 여기까지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채워진 오비탈 중에 가장 높은 오비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제 호모라고 부르고, 안 채워져 있는 오비탈 중에 가장 낮은 쪽을 우리가 이제 루머라고 불러요. 자, 그러고 여기에다가 요 컨피그레이션이 결정이 되면은 내가 이제 뭐를 그릴 수가 있냐면은 이렇게 포텐셜 에너지 커브를 이제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이 상황에서 내가 UV 비접을 빛을 쏴줘요. 그럼 여기 있던 전자 하나가 이제 여기로 올라가겠죠. 그럼 컨피그레이션이 바뀌기 때문에 내가 포텐셜 에너지 커브를 이렇게 하나를 딱 그릴 거예요. 오늘 할 얘기는 뭐냐면은 이 컨피그레이션에 대해서 포텐셜 커브를 하나만 그리면 안 되고 하나를 더 그려야 된다. 오늘 얘기가 중요한 얘기. 2개를 그려야 돼. 사실은 2개가 아니고 이 아래쪽 그래프는 3개가 중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개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위쪽을 S라고 표기하고 싱글렛이죠. 아래쪽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트리플렛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이제 여기가 가장 중요한 거죠. 이 컨피규레이션에 대해서 4개의 그래프가 그려진다. 2그룹으로 나눠져. 싱글렛하고 트리플렛. 트리플렛 3개는 붙어 다녀요. 같은 에너지를 갖게 돼 있어. 왜 4개가 그려져야 되냐면은 지금 여기에 전자가 하나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호모의 전자 하나 들어있고 루머의 전자가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 있는 전자가 업스핀일 때가 있고 다운스핀일 때가 있거든요. 2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 루머도 마찬가지죠. 여기 들어있는 전자가 업스핀일 때가 있고 다운스핀일 때가 있기 때문에 2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토탈이 몇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냐면 4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할 얘기는 뭐냐면 4가지 경우를 3가지 1가지로 구분을 한 다음에 이 3가지를 트리플렛이라고 부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를 싱글렛이라고 부를 거다라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가장 중요한 얘기가 이제 트리플렛이 뭐고 싱글렛이 뭐냐에 관한 얘기예요. 근데 이것들이 전 뭐랑 상관이 있는 거냐면은 전자의 스핀하고 상관이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핀에 대해서 잠깐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스핀이라고 하는 것은 가군 농량이 되잖아요. 가군 농량. 그래서 가군 농량은 벡터거든요. 그래서 크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양자역학에 하면 이 크기가 아무 값이나 못 가는다고 되어 있죠. 어떤 숫자 양자수가 있어가지고서 반드시 이런 크기를 갖는다. 이런 값의 크기만 가질 수 있다라고 하죠. 근데 가군 농량 지축선분값도 있죠. 얘도 아무 값이나 못 갖죠. 어떤 숫자가 있어요. 그 숫자를 우리가 보통 MS라고 표현하거든요. MS라는 양자수가 있어가지고서 반드시 이런 값만 갖는다라는 것이 양자역학의 주장이에요. 전자 스핀 같은 경우에는 S가 결정이 되어 있죠. 전자의 경우에는 S가 얼마로 알려져 있냐면 2분의 1로 알려져 있어요. 따라서 크기가 결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게 지축이라고 그러고, 스핀 가분 농량 벡터 크기를 구해보면은 여기다 2분의 1 대입해주게 되면 크기가 나오겠죠. 얼마가 나오냐면은 2분의 루트 3 H바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S가 결정이 되면은 MS가 결정이 되죠. S가 2분의 1이라면 MS는 2분의 1을 가질 수도 있고 마이너스 2분의 1을 가질 수가 있죠. 이거 2분의 1짜리 우리가 업스핀이라고 부르고 마이너스 2분의 1을 다운스핀이라고 부르죠. 예를 들어서 업스핀이다. 이게 업스핀이다 그러면은 이 지축 선분의 값이 얼마냐면 여기다 2분의 1을 대입해 주니까
2분의 h바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뭘 구할 수가 있냐면은 요 각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직각삼각형이니까 이게 아마 대충 54도 정도 아마 될 거예요. 계산해 보면. 마찬가지로 다운스핀도 마찬가지로 그려볼 수가 있어요. 다운스핀은 요 정도 됐거든요. 크게 마찬가지로 2분의 루트 3 h바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h바가 될 거예요. 요 각도 마찬가지로 54도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요 각도도 구할 수가 있겠죠. 요 각도도. 요 각도가 대충 얼마? 70점 몇 도 정도 될 거예요. 70.53도인가 아마 54도가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각도가 다 결정이 되더라라는 거죠. 자, 이거는 전자가 하나 돌아다닐 때 얘기해요. 전자가 하나 돌아다닐 때. 근데 지금 우리는 전자가 몇 개가 돌아다니냐면은 전자가 두 개가 돌아다니는 경우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전자가 두 개가 돌아다니는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해야겠냐? 자, 전자가 두 개 돌아다니기 때문에 첫 번째 전자의 스핀을 내가 S1이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 전자의 스핀을 내가 S2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크기는 결정이 되어 있죠. 크기는 2분의 1이기 때문에 이 크기는 둘 다 2분의 루트 3 h바예요. 이게 결정이 되어 있어요. 자, 이때 내가 이제 뭐를 정의할 거냐면은 라지 s라는 걸 정의할 거예요. 라지 s. 라지 s는 스몰 s를 다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전자의 가군 농량을 다 더한 총 스핀 가군 농량 s를 구하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질문은 그러면 얘 크기가 얼마가 될 거냐는 거죠. 얘 크기. 얘 크기가 얼마가 될 거냐. 요 S1과 S2의 크기는 결정이 되어 있어요. 2분의 스핀 양자 수는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기가 2분의 루트 3 h바라는 것은 결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때 얘 크기는 얼마가 되겠냐는 거죠. 요 크기가 얼마가 될 것이냐인데 얘가 결정이 안 돼. 왜 그러죠? 이게 벡터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죠? 사이각도가 있어서. 이 사이각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요 라지 S의 크기가 결정이 된단 말이죠. 세타가 요 세타 이거 세타라고 그러면은 세타에 따라서 라지 S의 크기가 결정이 돼요. 근데 우리는 맥시멈 값하고 미니멈 값은 구할 수가 있죠. 맥시멈 값은 언제 구해질까요? 세타가 0도일 때가 최대값을 갖겠죠. 0도일 때면은 이거 두 배가 되니까 루트 3 h바가 될 거예요. 미니멈 값은 언제가 될까요? 세타가 180 서로 반대 방향일 때 0 이렇게 되겠죠. 다시 말하면은 크기가 2분의 루트 3 h바인 벡터들을 합쳤을 때 요놈의 크기는 미니멈 0 맥시멈 루트 3 h바를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고전역학의 결과라는 거죠. 고전역학의 주장에 의하면은 요 총 스핀 가군 농량의 크기는 미니멈 0, 맥시멈 루트 3 h바 사이에 임의의 값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 고전역학의 주장이에요. 근데 양자역학은 이제 다른 얘기를 하죠. 양자역학에 의하면은 요 각도가 아무 값이나 못 갖는다는 거예요. 아무 값이나. 고전역학에 하면 세타가 임의 0도에서 180도 사이에 임의의 값을 가질 수 있다고 가정을 하는데 고전역학에서는 양자역학에 의하면은 요 세타가 아무 값이나 못 갖는다는 거예요. 왜 아무 값이나 못 갖느냐? 예를 들어서 양자역학에 의하면은 요 값은 불가능하게 그러는 거예요. 루트 3 h바라는 크기를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야. 요 놈의 가군 농량. 왜 그러느냐? 아까 방금 얘기했지만 가군 농량은 아무 값이나 못 가져요. 반드시 이렇게 표현되는 값만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S가 아무 값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수 내지는 반역수 값만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이 돼야 돼. 근데 만약에 얘가 0도가 돼가지고서 두 스핀 간의 각도가 0도가 돼가지고서 크기가 루트 3 h바가 되면은 이게 얼마가 되는 건가요? 3 h바의 제곱이 되잖아요. 그럼 요식을 만족하는 S를 구할 수가 없어. 정수나 반정수 중에 요식을 만족하는 S를 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크기를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양자역학이나. 그래서 얘는 불가능한 크기라는 거죠. 이거는 불가능한 크기라는 거예요. 양자역학에 의하면. 다시 말하면 요 각도는 불가능하다. 스핀이 두 개가 딱 패러렐한 경우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어떨까요? 0도? 0도는 가능해. 180도는 가능해. 0은. 왜 그러느냐?
이게 0이라고 그러면요, 이게 0이잖아요. 그러면 요런 식을 만족하는 S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라고 그러면 될까요? S가 0이라고 그러면 되거든요. S가 0 그러면 요 식을 만족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0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0이라는 크기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얘는 오케이다는 거지. 얘는 양자역학에서도 오케이다는 거예요. 그때 S라는 양수는 얼마라는 거죠? 0 가능하다는 거예요. 0. 그러면 요 사이에 180도 빼고 또 다른 거는 없냐? 하나 더 찾을 수가 있어. 언제 찾을 수가 있냐면 요 세타가 70.54도가 될 때요, 요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은 계산해 보면 루트 h바가 되거든요. 요 길이가 결정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2분의 루트 3 h바. 세타가 만약에 70.53도 54도가 되면은 요 길이를 계산해 보면 얼마가 되냐면은 루트 h바가 돼요. 그러면은 루트 h바는 가능한 크기냐?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얼마가 되는 거죠? 2h바가 되기 때문에 이 s를 얼마라고 그러면 되냐? 그때는 1이라 그러면 된다는 1. 그래서 얘도 가능하다는 거지. 얘도. 그래서 두 개가 가능해. 요 사이 값들 중에 가능한 것은 두 개야. 0 가능하고요, 루트 2 h바 가능하다는 거지. 이때는 세타가 몇 도라고요? 70.54도일 때 크기 루트 h바가 가능해. 이게 S의 크기예요. 그때 양자수 S는 얼마라고 하면 되냐? 1이라고 하면 됐다는 거예요. 두 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두 스핀 간의 각도가 180도일 때 오케이, 70.54도일 때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70.54도일 때 크기가 루트 h바, 180도일 때는 0. 그때 양자수는 0, 이때 양자수는 1. 이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앞으로 얘를 갖다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트리플 스테이트라고 부를 것이고, 요 상태를 내가 싱글 스테이트라고 부를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림으로 그리려고 그래요. 자, 싱글 스테이트는 이제 그림으로 그릴 거거든요.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싱글 스테이트에서는 두 스핀 간의 각도가 몇 도를 유지하는 경우냐? 180도를 유지하는 경우를 기억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요 상황을 내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그리면 되느냐? 이렇게 그리면 돼요. 180도를 유지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라는 거죠. 한 스핀은 업스핀, 다른 스핀은 다운스핀. 그런데 각도를 몇 도를 유지하냐? 180도를 유지하는 경우. 요게 바로 요 상황을 나타내는 경우라는 거죠. 180도를 유지하는 경우라는 거죠. 이게 바로 S가 제로인 상태를 나타내는. 다시 말하면 싱글 스테이트를 그림으로 그려봐라 그러면은 이렇게 그리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트리플 스테이트 한번 그려볼게요. 트리플 스테이트는 특징이 뭐죠? 70.53도를 유지하는 경우예요. 그 경우는 그림은 이렇게 그리면 하나는 업스핀이고요, 다른 하나는 다운스핀이야. 근데 다운스핀의 방향이 이 방향이 아니고 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하나는 업스핀이고 다운스핀이에요. 얘도 하나는 업스핀이고 다운스핀인데 다운스핀의 방향이 달라요. 얘가 각도가 몇 도가 되냐면 정확히 75도. 요게 바로 트리플 스테이트다라는 거죠. 이때는 S가 1인 상태다라는 거죠. 자, 근데 두 스핀 간의 각도가 70.54도를 유지하는 경우가 얘밖에 없냐? 또 있다라는 거예요. 얘 말고 두 가지 경우가 더 있어요. 어떤 경우냐? 이런 경우. 둘 다 업인 경우. 둘 다 업. 이게 S1이고요. 이게 S2인데 이 각도가 여전히 70.53도예요. 그때 S는 이렇게 된다. 얘도 70.54도, 얘도 70.54도. 다른 점은 얘는 하나 업이고 다운이지만 얘는 둘 다 업일 때. 얘도 S가 1인 케이스예요. 얘도. 또 있겠죠, 당연히. 둘 다 다운인 경우도 그릴 수가 있겠죠.
여전히 세타는 70.54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때도 이렇게 S를 구할 수가 있다. 얘도 S가 1인 경우, 그러니까 70.54도를 유지하는 경우는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업이고 다운이면서 70.54도를 유지하는 경우, 둘 다 업이면서 70.54도를 유지하는 경우, 둘 다 다운이면서 70.54도를 유지하는 경우, 세 가지 경우가 이걸 갖다가 합쳐가지고서 트리플 스테이트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원자에서 우리가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 L을 정의하잖아요. L이 정의되면은 요것에 따라 나오는 양자수가 언제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L 양자수가 뭐가 따라 나오죠? ML이라는 양자수가 반드시 따라 나오게 돼 있죠. 이거는 지축 성분을 나타내는 양자수인데 L이 정의되면 ML은 뭐가 가능하죠? 1, 0, 마이너스 3개가 가능한. 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S가 정의되면 뭐가 정의가 될까요? MS가 정의된다는 거예요. MS. S가 1이라고 그러면 따라서 MS가 정의되는데 MS는 1, 0, 마이너스 3개가 가능하다는 거죠. 얘가 바로 S가 1이면서 MS가 1인 상태. 왜 그러냐면은 요 놈을 G축으로 프로젝션 시켜주게 되면은 요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은 H바가 될 거예요. 요 길이는 얼마가 될까? 요 길이는 아까 요 길이는 루트 H바라고 그랬었죠. 이걸 갖다가 G축 방향으로 프로젝션 시켜주게 되면 그 길이는 H바가 돼. 다시 말해 MS가 1인 상태가 돼. 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요걸 G축 방향으로 프로젝션 시켜주게 되면은 요게 마이너스 H바가 되기 때문에 MS는 마이너스 1인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S가 어떻게 되죠? S가 G축의 수직이잖아요. 그러니까 G축 방향이 없어요. 그래서 MS는 0인 상태 이렇게 됩니다. 얘는 어떻게 될까요? 이건 아예 벡터가 없잖아요. 그래서 MS는 0인 상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4개를 그렸다는 거죠. 4개. 그래서 결론적으로 호모의 전자 하나, 루모의 전자 하나 있을 때는 4가지 상태가 있다. 싱글렛, 트리플렛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트리플렛 스테이트는 3가지가 똑같은 에너지를 구성하게 돼서 같이 그려주게 된다는 거죠. 제가 갖다가 앞으로는 3개를 한꺼번에 그냥 이렇게 내가 T로 표현을 하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기회 되면 얘기하겠지만 싱글렛보다는 트리플렛이 에너지가 아래쪽에다 보통 그려져요. 자, 그 다음에 표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얘를 갖다가 내가 S1이라고 표기하고 T1이라고 이제 표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어떻게 되느냐?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모든 전자가 쌍을 이루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때는 얘가 이제 싱글렛 스테이트에 해당한다. 오케이.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호모의 전자 하나, 루모의 전자 하나 있을 때는 포텐셜 커브를 2가지 종류를 그려야 된다. 싱글렛하고 트리플. 이거는 스핀과 상관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스핀 간의 각도가 180도, 얘는 70.53도를 유지하는 경우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설명했지만 트리플이 싱글렛보다는 아래쪽에다 그려준다. 그걸 기억을 하시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를 그릴 거냐면은 이 포텐셜 에너지 커브에 뭐가 있을까요? 바이브레이션 에너지 레벨이 있겠죠. 트리플의 포텐셜 에너지 커브에도 마찬가지로 바이브레이션 에너지 레벨이 있겠죠.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도 이제 바이브레이셔널 레벨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내가 이제 빛을 쏴줄 거예요. UV 비저블 빛을 쏴주게 되면 여기서 여기로 올라갈 거라는 거죠. 이 그림에서는 UV 비저블을 쏴주게 되면 여기서 여기로 올라간다라고 하지만 이 그림에서는 어떻게 되죠? S0에서 S1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S0에서 T1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그림에 나타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는 그냥 호모에서 루모로 올라간다는 것으로만 표현이 되지만 실제로는 S0에서 S1으로 올라갈 수 있고 S0에서 T1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업접션 스펙트럼을 찍어 보면은 파장이라고 해볼게요. 자, 분자는 그러니까 V = 0, V = 1, V = 2 바이브레이셔널 레벨이 있는데
대부분의 분자는 제가 어디 있다고 그랬나요? V 이퀄 제로에만 차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V 이퀄 1이나 V 이퀄 2에는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각 레벨에 채워져 있을 확률은 볼츠만 룰에 따른다 그랬었죠. 이 식을 따른다 그랬었죠. 근데 보통의 경우에 요 놈이 2가 보통의 경우에는 KBT보다 훨씬 크다고 그래서 훨씬. 그래서 요 값이 거의 0에 가까워요. 그래서 여기 채워져 있을 확률은 거의 0에 가까워. 그래서 대부분의 분자는 V 이퀄 제로에 있어요. 그래서 UV 비저블을 쏴주게 되면은 여기서 여기로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로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픽이 여러 개의 바이브레이션을 픽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어디에서 어디로 올라가는 거냐면 S0에서 S1으로 올라가는 픽이다라는 거죠. 자, 근데 얘가 여기서 T1으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T1도 여러 개 바이브레이션al 레벨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근데 내가 아까 S1보다 T1이 좀 아래쪽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파장이 장파장 쪽으로 간다는 거지.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픽이 보인다는 거죠. 이거는 S0에서 T1으로 가는 업션 픽이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픽의 인텐서티가 다르다는 거야. 얘는 높게 그렸죠, 내가. 여기는 짜게 그렸잖아. 여기는 약한 트랜지션이에요. 얘는 강한 트랜지션이야. 왜 그러냐면 이 트랜지션은 잘 일어나지 않는 프로세스야. 싱글렛에서 싱글렛은 잘 일어나는 프로세스인데 싱글렛에서 트리플렛은 잘 일어나는 프로세스가 아니기 때문에 인텐서티를 작게 그린 거예요. 왜 그런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왜 그런가? 왜 그러냐면은 원자에서 예를 들어서 원자에서 이게 1S가 있고 2S가 있고 2P가 있거든요. 우리가 계속했던 얘기가 1S에 있던 전자가 올라가면 2P로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1S에 업스핀이었던 전자였다고 해봅시다. 그럼 2P로 올라갔을 때 얘가 업스핀이 될까요? 다운스핀이 될까요? 라고 물으면 어떻게 될까요? 업스핀이었던 전자는 그냥 업스핀으로 올라가요. 대부분의 경우에. 스핀이 안 바뀐다는 거죠. 이게 바뀌려면은 업스핀이었던 놈이 다운스핀으로 바뀌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얘가 자기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일렉트로 마그네틱 필드라고 그러잖아요. 빛은 일렉트릭 필드도 있고 마그네틱 필드도 있어요. 여기 업스핀이었던 놈이 다운스핀으로 바뀌려면은 이 스핀이 뭐랑 상호작용해야 되냐면은 빛의 마그네틱 필드랑 상호작용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스핀은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작은 자석이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자석의 방향이 바뀌기 위해서는 얘가 뭐랑 상호작용해야 되냐면은 마그네틱 필드랑 상호작용해야 되거든요. 근데 마그네틱 필드하고 마그네틱 모멘트의 상호작용은 되게 없지는 않은데 되게 작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상호작용은 빛의 일렉트릭 필드하고 전자가 가지고 있는 일렉트릭 다이포먼트의 상호작용이 훨씬 크고 마그네틱 필드하고 이 스핀이 가지고 있는 마그네틱 모멘트의 상호작용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얘를 거의 무시한다고 대부분의 경우는. 그걸 무시하게 되면은 스핀의 방향이 바뀔 수가 없어. 그래서 업스핀은 그냥 업스핀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스핀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안 바뀌는 건 아닌데 잘 안 바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스핀이 바뀌지 않는 것이 룰이다라는 거죠. 그게 셀렉션 룰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경우는 싱글에서 트리플에스로 스핀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이 프로세스는 전혀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잘 안 일어나는 프로세스는 스핀이 바뀌어. 이것을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스핀 포비든 프로세스라고 불러요. 금지된 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텐시티가 작다라고 표현을 하더라. 자, 그래서 여기 있던 전자가 UV 빛을 쏴주면 주로 싱글렛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자, 편의상 내가 트리플선을 일단 지워버리도록 할게요. 일단.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이게 싱글렛이면 여러 개 바이브레이션을 레벨이 있는데 여기 있던 놈을 내가 여기로 올렸다라고 해봅시다. 일단. 자, 그러면은 원래 여기서 있어야 될 놈이거든요. 빛을 쏴줘가지고서 S1으로 올리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놈은 사실 평형 상태가 아니야. 평형 상태는 어디에 있어야 될 놈이죠, 여기? 원래 여기 있어야 될 놈인데 빛을 쏴줘가지고서 강제로 여기에 올렸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평형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원래 자리로 복귀해야 되거든요. 여기 있던 놈이 원래 자리로 복귀하는데 그 경로가 여러 가지야.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경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어떻게 돌아가냐면 여기 있던 놈은 굉장히 빠른 시기에 이 바이브레이션을 레벨을 타고
V = 0 레벨로 빨리 떨어져. 이 떨어지는 프로세스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Vibrational Relaxation이라고 불러요. 이게 제일 먼저 일어나는 프로세스예요. 바이브레이셔널 릴렉세이션을 통해서 바이브레이셔널 사닥다리를 타고 그라운드 바이브레이셔널 레벨까지 떨어져요. 이때 여분의 에너지 있죠? 여기서 떨어지는 그 여분의 에너지는 열 에너지라는 형태를 통해서 주위에 용매 분자로 전달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일단 분자는 V = 0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자, V = 0에서 얘는 세 가지 경로를 거치게 돼요. 첫 번째 경로는 뭐냐면은 여기서 빛을 내면서 여기로 떨어져. 여기로 떨어질 수 있고, 여기로 떨어질 수 있고, 여기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 프로세스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플로레센스라고 부르요. 빛을 내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빛을 내면서 떨어지는데 스핀 상태는 바뀌지 않죠? S1에서 S0로, S1에서 S0로 빛을 내면서 떨어지는데 스핀이 바뀌지 않으면서 빛을 내면서 떨어지는 프로세스를 우리가 플로레센스라고 불러요. 자, 두 번째 프로세스는 뭐냐면, 자, V0에서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아래로 떨어지는데, 빛을 안 내면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빛을 안 내면서 S0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 인터널 컨버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둘 다 떨어지는 건데, 둘 다 S0로 떨어지는 건데 얘도 S1에서 S0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얘는 빛을 내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얘는 빛을 안 내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얘는 여기서 떨어질 때 그 여분의 에너지는 어디에 쓰느냐? 얘도 열 에너지로 바뀌어지는 거야. 요만큼의 여분의 에너지가 빛으로 바뀌는 것은 플로레센스. 요만큼의 여분의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는 것은 인터널 컨버전이라고 부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아까 S1 밑에 뭐가 있다라고 그랬죠? 트리플렛이 있다고 그래요. 트리플렛으로 갈아타. 싱글렛에서 트리플렛으로 갈아타. 그걸 뭐라고 부르냐? 인터 시스템 크로싱이라고 부릅니다. 자, 인터 시스템 크로싱은 S0에서 T1으로 스핀이 바뀌는 거죠. 그죠? 자, 인터널 컨버전하고 인터 시스템 크로싱의 차이점은 뭔가요? 인터 시스템 컨버전은 스핀이 안 바뀌어요. S1에서 S0로. 인터 시스템 크로싱은 스핀이 바뀌어. S0에서 T1으로. 공통점은 뭐죠? 둘 다 빛이 관여되지가 않아. 둘 다 빛이 나오지 않아. 그건 공통점이에요. 차이점은 스핀이 안 바뀌어. 얘는 스핀이 바뀌어. 그래서 세 가지 경로가 있어요. 자, 여기도 트리플렛으로 떨어졌어.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도 여러 개 바이브레이셔널 레벨이 있거든요. 요 사닥다리를 타고 다시 V = 0로 빨리 떨어져. 얘도. 그 프로세스 아까 뭐라고 그랬죠? 바이브레이셔널 릴렉세이션이라고 부른다. 자, 그럼 이제 분자는 V = 0 레벨로 떨어졌어요. 자, V = 0 레벨이 떨어지면 결과적으로 어디로 떨어지냐면 다시 S0로 떨어질 거예요. S0로 떨어질 때 빛을 내면서 떨어질 수가 있거든. 이렇게.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포스포레센스라고 불러요. 아까 여기서 S1에서 S0로 떨어지면서 빛을 내는 걸 아까 뭐라고 그랬나요? 플로레센스라고 불렀죠. T1에서 S0로 빛을 내면서 떨어지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포스포레센스라고 불러요. 자, 플로레센스하고 포스포레센스는 공통점이 빛을 낸다라는 건 공통점이에요. 중요한 차이점 있죠. 중요한 차이점이 뭔가? 얘는 스핀이 안 바뀌어. 싱글렛에서 싱글렛으로 스핀이 안 바뀌는 프로세스예요. 근데 얘는 트리플에서 싱글렛으로 스핀이 바뀌는 프로세스예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스핀이 바뀌는 프로세스는 잘 안 일어나는 프로세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굉장히 천천히 일어나. 그래서 천천히 일어나. 원래 일어나서는 안 되는 프로세스거든. 얘는 굉장히 빨리 진행이 돼. 플로레센스는 확 떨어져 버려요. 올라갔으면 금방 빨리 떨어지기 위해서 얘는 여기서 여기로 떨어지는데 천천히 떨어져. 왜냐면 원래 잘 안 일어나는 프로세스거든. 그래서 여러분 들어본 거죠. 야광이라는 거 있잖아요. 야광. 낮에 빛을 머금다가 천천히 빛을 내가지고 밤에 빛을 낸다고 그러잖아요. 천천히 떨어지는 프로세스. 왜 그러느냐? 얘는 스핀 포비던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여기서 빛을 내면서 떨어지지 않고 얘처럼 빛을 안 내면서 떨어질 수도 있겠죠. 얘도 빛을 안 내면서 떨어지는 걸 또 뭐라고 부르냐? 인터 시스템 크로싱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T1에서 여기도 인터 시스템 크로싱이 있었죠. S1에서 T1으로 가는 것도 인터 시스템 크로싱이라고 부르고요. T1에서 S0로 떨어지는 것도 인터 시스템 크로싱이에요. 둘 다 똑같아. 둘 다 빛이 관여되지가 않고 둘 다 스핀이 바뀌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둘 다 인터 시스템 크로싱이라고 부른다. 그죠? 자, 우리가 그리고 지금 플루오레센스하고 포스포레센스 얘기했잖아요.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스펙트럼으로. 자, 아까 내가 업접션 스펙트럼을 한번 그려뒀잖아요. 업접션 스펙트럼. 이게 화장이라 그럴 때 S0에서 S1으로 가는 업접션 스펙트럼이 여기 보인다 그랬었죠. S0에서 S1으로. 그 다음에 S0에서 T1으로 가는 업접션은 장파적으로 조그맣게 나온다 그랬었죠. 이건 업접션 픽이에요. 업접션 픽. 자, 그 다음에 플로레센스 에미션 픽. 여기서 여기로 떨어지면서 빛을 방출한다고 그랬었죠. 이건 에미션 픽이에요. 에미션 픽은 어디서 보이냐? 여기서 보인다는 거죠. 이건 에미션 픽이에요. 그럼 어디서 어디로 떨어지는 거죠? S1에서 S0로 가는 에미션 픽이라는 거예요. 근데 에미션 픽은 업접션 픽보다 살짝 장파점 쪽으로 옮겨가. 왜 그럴까요? 업접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업접션은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업접션인데 여기서 바로 빛을 내는 게 아니죠. 그래서 바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고 이만큼 에너지를 잃은 상태에서 빛을 내죠. 여기서 올라간 다음에 바로 빛을 내면은 얘도 같은 위치에서 보였을 거예요. 근데 바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고 이만큼 에너지를 잃잖아요. 에너지 잃고 여기서 빛을 내잖아요. 에너지를 잃은 상태에서 빛을 내기 때문에 장파정 쪽에서 살짝 장파정 쪽으로 시프트 된 상태에서 빛을 낸다. 이것이 에미션이야. S1에서 S0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트리플렛에서도 빛을 낼 때 여기서 빛을 내죠. 여기서. 그 놈도 여기도 여기 오른쪽에 장파정 쪽으로 시프트 된 상태에서 빛을 낸다. 얘는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냐? T1에서 S전으로 가는 에미션이다. 그래서 까만색은 업접션 픽, 녹색은 에미션 픽. 그래서 여러분 어사인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는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냐? 요거는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냐? 여러분들이 어사인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 부분이 이제 광학이라고 부르는 부분이에요. 분광학이라기보다는 광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요거예요. 여기 전자 하나, 여기 전자 하나 있을 때 싱글 스테이트라는 것이 있고 트리플 스테이트라는 게 있다라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음 시간에 할 것이랑 연결이 되거든요. 싱글렛이 있고 트리플렛이 있다라는 거. 하나 다시 한번 감독할게. 자, 싱글렛은 어떤 상태라고요? 싱글렛은 스핀이 하나는 업이고 다운인데 180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싱글렛이라고 부른다. 트리플렛은 세 가지 상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업이고 하나는 다운인데 70.54도를 유지하는 경우가 트리플렛, 싱글렛이다라는 거죠. 근데 트리플렛에서 싱글렛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면 되나요? 여기 있던 놈이 이쪽으로 가버리면 그냥 싱글렛이에요. 요 스핀이 살짝 이쪽으로만 가면 그것이 트리플 싱글렛이 돼버린다는 거죠. 어쨌든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싱글렛 스테이트가 있고 트리플렛 스테이트가 있다라는 것이 오늘 첫째 시간에 했던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두 장 쓰고. 다음 시간에 할 것이 뭔가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주려고 그래요. 첫 번째 프린트 그려보면은
12장씩 아니니? 다 달라? 두 장씩이 아니야? 세 장씩인가 보다. 미안하다. 뒤에 같이. 이게 없으신 거 아니야? 이게 없으신 거. 나는 필요하네. 뭐 뒤에 나왔을까? 모자란 사람 있어. 또 모자란 사람 세 장씩. 다음 시간에 할 것이 뭐냐면 첫 번째 질소 원자 핵이 있거든요. 자, 질소 원자 핵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질소 원자 핵 내부는요. 여기 프로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 하면 7개가 있고 뉴트론이 7개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알고 있죠. 현재 알고 있는 모델이 이거예요. 자, 근데 뉴트론이 언제 발견됐냐면은 1932년에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이 모델은 1932년 이후에 개발된 모델이에요. 그럼 질문은 1932년에는 어땠었냐는 거죠. 중성자가 발견되지 않은 1932년에는 질소 원자 핵을 어떻게 생각했냐 과학자들이. 왼쪽 그림처럼 생각했어요. 프로톤이 안에 14개가 있고요.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생각했냐면 전자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중성자가 발견되지 않은 1932년에는 질소 원자핵이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보면은 원자핵 안에 전자가 들어있다는 게 이상하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방사성 붕괴 중에 베타 붕괴 있잖아요. 베타 붕괴를 하면 어떻게 되죠? 핵에서 전자가 튀어나오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핵 안에 전자가 들어있다는 아이디어가 이상한 아이디어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42년 전에 이런 모델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과학자들이 이 모델이 조금 이상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 왜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이때는 벌써 양자역학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때 이미 프로톤은 스핀 양자수가 2분의 1이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전자의 스핀 양자수도 2분의 1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스핀 양자수가 이렇게 반정수인 입자들은 뭐라고 부르느냐면은 페르미온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둘 다 페르미온이었다는, 둘 다 페르미온. 근데 얘는 질소 원자핵은 프로톤과 전자의 합쳐진 복합 입자거든요. 복합 입자. 페르미온이 홀수계 있는 복합 입자라는 거예요. 홀수계. 14개 플러스 7개면 21개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델에 의하면은 요 질소 원자핵은 14번 질소 원자핵은 페르미온이 21개인 홀수계로 이루어진 복합 입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알려진 양자역학 지식에 의하면은 페르미온이 홀수계로 이루어진 복합 입자는 전체적으로 어떤 입자냐? 페르미온처럼 행동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었더라. 이것이 그 당시에 알려진 양자역학 지식이었어요. 페르미온이 홀수계로 이루어진 복합 입자는 전체적으로 페르미온처럼 행동한다 라는 것이 그 당시 알려져 있던 양자역학 지식이었는데 1931년에 무슨 스펙트럼을 찍었냐면은 질소 원자, 질소 분자 라만 스펙트럼을 찍었다라는 거예요. 그 뒷페이지에 보면 여러분들 요 질소 분자의 라만 스펙트럼이 보여요. 책에서 복사한 거거든요. 라만 스펙트럼 보면은 여기 크게 레일라이 스펙트럼이 나오고요. 픽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픽이 보여요. 근데 여러분은 로테이션 라만 스펙트럼 기억해줘야 될 게 셀렉션 룰이 어떻게 되죠? 델타 J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잖아요. 그래서 픽에 다 어사인이 되죠. 어디서 어디로 간다. 픽이 어사인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픽이 어사인이 되는 거 보면은 뭐 2에서 4로 간다. 3에서 5로 간다. 4에서 6으로 가는데 이렇게 어사인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특징이 어떻죠? 이 스펙트럼에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있어. 특징이 픽이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이렇게 교대로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얼터네이팅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렇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한 거죠. 픽이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하더라는 얘기예요. 특히 중요한 것은 짝수에서 짝수로 가는 트랜지션이 홀수에서 홀수로 가는 트랜지션보다 크게 나오더라는 것이 중요해요. 크게.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근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14번 나이트로전은 보존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알려져 있던 지식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 라만 스펙트럼은 기존 모델에 반한다는 거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페르미온이 홀수에 있는 것은 뭐처럼 행동해야 된다고 그랬죠? 페르미온처럼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 그 당시 알려져 있던 지식인데 라만 스펙트럼을 찍어보니 짝수에서 짝수로 가는 픽이 크고 홀수에서 홀수로 가는 픽이 작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당시 알려져 있던 지식에 하면은 짝수에서 짝수로 가는 픽이 크다라는 얘기는 걔가 보존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다음 시간에 할 얘기가 왜 짝수에서 짝수로 가는 것이 보존을 의미하는지를 다음 시간에 얘기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이거는 14번 나이트로전으로 만든 질소 분자 스펙트럼인데 질소 분자는 동연소가 있거든요. 15번도 있어. 15번. 15번 가지고 실험을 또 해봤어. 15번 나이트로전 가지고 라만 스펙트럼을 찍어봤더니 이렇게 되더라는 얘기죠. 얘도 픽이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해. 근데 차이점은 뭐냐? 이번에는 홀수에서 홀수로 가는 것이 커지더라는 얘기죠. 아까랑 반대. 그러니까 14번, 15번, 15번 둘 다 공통점으로 픽이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것은 공통점이야. 근데 차이점이 있어. 얘는 짝수에서 짝수로 가는 픽이 컸었는데 얘는 홀수에서 홀수로 가는 것이 크더라라는 얘기야. 이것은 무슨 얘기냐? 15번 나이트로전은 페르미온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 당시 알려져 있던 지식이야. 그러면 이제 실험이 하나가 더 남겠죠. 뭘 해봤겠어요? 그 다음에는 당연히 14번 나이트로전, 15번 나이트로전으로 실험을 해봤겠죠. 그랬더니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레일라이 스캐터링.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가 않아. 커졌다 작아졌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그냥 쭉 커졌다 쭉 떨어져. 얼터네이팅 현상이 나타나지 않더라. 이런 현상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더라라는 것이 실험 결과였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할 얘기가 바로 이제 이거예요. 왜 홀수에서 홀수로 가는 픽이 컸을 때 그것이 페르미온이고 짝수에서 짝수로 가는 것이 보존이느냐? 그걸 설명하려고 한다는 거지. 근데 이걸 설명할 때 오늘 했던 얘기가 다시 나와요. 오늘 했던 얘기가. 왜 그러느냐? 자, 예를 들어서 15번 나이트로전이라고 15번 나이트로전이 이 분자의 라만 스펙트럼을 설명하려고 그러거든. 자, 이 로테이션을 라만 스펙트럼을 찍을 것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회전하고 있는 것을 볼 거거든요. 자, 회전하고 있는 15번 나이트로전 분자는 두 가지 종류의 가군 능력을 갖고 있어요. 두 가지 종류라고 하면 뭐냐면 이 질소 원자핵이 이 무게 중심을 돌고 있잖아요. 그 도는 가군 능량은 로테이셔널 앵글러 모멘텀이라고 해서 그 가군 능량은 J로 표기를 할 거야. 우리 에너지가 어떻게 되죠? 에너지가 EJ라고 그러잖아요. B의 JJ 플러스가 회전 에너지죠, 이거. 요 J가 말하는 가군 능량자 수는 무슨 가군 능량인가? 이거는 핵이 무게 중심을 공전해서 생기는 가군 능량을 나타내주는 에너지가.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죠. J=0, J=1, J=2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두 번째 가군 능량은 뭐냐? 얘가 뭐죠? 얘가 뭐를 갖고 있어요? 스핀 가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공전에서 갖는 가군 능량 J도 있지만 이 각각의 원자가 뭐를 갖고 있냐면 스핀을 갖고 있다는 스핀 가군 능량을 갖고 있다는. 그 가군 능량은 I로 표기를 하고 있는데 얘도 I가 얼마냐? 2분의 1이야. 아까 전자가 2분의 1이라고 그랬잖아요. 얘도 스핀을 갖고 있는데 얘도 I가 2분의 1, 페르미온이라고 그랬잖아요. 얘도 2분의 1이야. 그러니까 I는 I1 플러스 I2. 아까 스핀은 어떻게 썼죠? 스핀은 S1 플러스 S2는 라지 S 이렇게 썼잖아요. 얘가 아까도 2분의 1, 2분의 1 했었죠. 그때 얘가 무슨 값을 가졌었죠? 0 아니면 1 가졌었잖아요. 싱글렛 트리플.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2분의 1이거든요. 얘도 2분의 1이기 때문에 얘도
0 아니면 1 가져야 얘도 싱글렛 아니면 트리플렛을 갖는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J라고 하는 것은 회전 가공 능량을 나타내 주는 것이고 거기와 더불어서 얘는 무슨 가공 능력을 갖고 있냐면은 스핀 가공 능량을 갖고 있는데 스핀 가공 능량이 두 가지를 값을 가져요. 싱글렛이냐 트리플렛이냐. 그런데 재미나는 것은 뭐냐? 얘가 J가 1일 때는요. 얘가 J가 1일 때는 얘가 언제나 i가 1인 상태만 있어요. 0인 상태는 없어. J가 0일 때는요. 얘가 i가 0인 상태만 같더라라는 얘기예요. J가 2일 때는 i가 0인 상태만 같더라라는 이것이 특징이야. J가 1일 때 i가 1일도 같고 0도 같고가 아니고 J가 1일 때는 i가 1만 없어. 1밖에 없어. J가 짝수일 때는 i가 0인 상태밖에 없더라는 것을 보이려고 그런 거예요. 다음 시간에. 자, 그럼 이렇게 되면 문제 뭐 어떻게 되냐? 라만 스펙트럼을 찍으면은 J가 델타 J가 있으니까 여기서 여기로 올라가죠. 여기서 여기로 올라갔거든. 요 픽의 인텐서티하고 요 픽의 인텐서티를 비교해 볼 거거든요. 자, 근데 i가 1인 경우는 아까 뭐라고 그랬나요? 트리플렛 스테이트라고 그랬잖아요. 상태가 3개가 있어요. 얘는 무슨 상태라고 그랬죠? 싱글렛이라고 그랬잖아요. 상태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다른 조건이 다 동일하다 그러면 분자가 여기 채워져 있을 확률이 클까요? 여기 채워져 있을 확률이 클까요? 여기 채워져 있을 확률이 크다는 얘기. 상태가 3개니까. 따라서 요 놈하고 요 놈의 픽이 인텐서티를 비교해보면 얘가 어떻게 될까요? 3배 더 크다라는 거죠. 얘가. 그래서 홀수에서 짝수에서 짝수로 가는 트랜지션보다 홀수에서 홀수로 가는 트랜지션이 픽이 인텐서티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트리플렛 스테이트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페르미온인 경우에는 여기가 인텐서티가 더 크다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설명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거. 얘가 J 이퀄 1에서 회전하고 있을 때 스핀 상태는 언제나 트리플렛이다. J가 짝수로 회전하고 있을 때는 얘는 언제나 싱글렛이다. 라는 얘기를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할게요. 이것이 이제 마지막 그 공부학 수업이에요. 오케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죠.